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 옵션 중에서 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그 옵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과 주식시장 위험률 해지를 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하나다. 해지용이라는 겁니다. 옵션의 원래 그 목적이요. 매입자에게 특정 금융수단을 일정 기간에 계약 만료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료 이전에 거래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고요. 특정 가격에 옵션 용어로는 행사 가격이라는 것이고요. 특정 가격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이 아니고 그 권리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매도자는 매입자가 금융수단이 매입 또는 매도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에 상응하여 매도 또는 매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여 옵션이 매입자 또는 보유자는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된다. 한국말이지만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서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된다 했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그 옵션의 그 가격을 말합니다. 자,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은 미래의 물건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배추밭에 있어서 3월 달에 배추에 대한 그 계약을 했죠. 그 10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10월 달에 배추에 대한 권리는 선물 매수자에게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럼 옵션은 무엇이냐? 미래의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배추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10월 말에 가가지고 그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말한다. 배추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배추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겠다. 살 마음이 있으면은 사라. 이제 그러한 권리죠. 그 대신에 살 때는 선물에 대한 그 돈은 다 내고 사라. 이 권리, 이 살 수 있는 권리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별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옵션은 만기가 있으며 만기가 지나면 소멸된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다. 이런 것이고요. 옵션 1포인트의 가격은 25만원이다. 이거는 선물과 마찬가지죠. 선물도 1포인트의 가격은 25만원이고요. 옵션도 옵션 가격이 뭐 1.2, 3.5 이런 식인데요. 뭐 2.7 이런 식인데 그 1포인트 가격이 25만원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행사가라는 것이 있는데 행사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행사가는 2.5포인트 간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40, 342.5, 345, 347.5 이런 식으로 2.5포인트 간격으로 행사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가격, 등가격, 내가격 이런 용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용어 정도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선물의 마감 가격은 349.65입니다. 그러니까 350으로 볼 수 있겠죠. 0.35 부족한 350이니까 이 349.65에 제일 가까운 숫자가 무엇이냐면은 350인 거죠. 그러니까 350이 등가가 되겠습니다. 350이 등가. 그 다음에 거기에 바깥쪽에 있는 가격이 외가격이라는 것이고요. 콜옵션인 경우는 350 넘어가는 가격들, 이러한 가격들이 외가격이 되는 것이고, 풋옵션인 경우는 이쪽이 이제 외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콜옵션인 경우는 이 안쪽의 가격, 350 이내에 있는 가격들이 내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풋옵션은 그 반대에 있는 것이 내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파트를 두고 선물과 옵션에 대한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입주할 때까지 1년의 기간이 있다고 보죠. 그럼 1년 후가 마감이 되겠고요. 아파트를 5억에 분양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1년 후에 가격이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그 5억의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복덕방에서 와서 얘기를 하죠. 저에게 그 분양권을 팔아라. 3천만 원 줄 테니까 분양권을 팔아라. 그 3천만 원이 옵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아파트가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르는 데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주겠다. 3천만 원 프리미엄을 주겠다. 그게 콜옵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좋다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받고 그 권리를 넘겼어요. 그럼 그 아파트 가격 5억짜리 아파트는 나중에 입주할 때 그 건설사에 3천만 원을 공제하고 주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 잔금 치를 때 3천만 원 빼고 주겠다. 이게 아니죠. 아파트 가격하고 이 프리미엄하고는 전혀 별개죠. 그래서 5억에 대한 잔금을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억은 선물, 그 아파트 가격은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고에 관계없이 건설사하고 그 입주하는 사람하고의 그 시장이라는 것이고, 옵션의 시장이라는 것은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 간의 그 별도의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원가는 5억이지만 그 아파트 그 프리미엄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5억 플러스 3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1년 후에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입주 딱 하는 시점에서 아파트 시세를 봤더니 5억 2천이더라. 그러면은 분명히 아파트 값은 2천만 원이 올랐죠. 그렇지만 그 프리미엄 3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사람은 1천만 원 손해를 본 것이죠. 그 당시에 1년 전에 프리미엄을 안 주고 1년 후에 바로 현물로 샀으면은 5억 2천에 살 수 있는데 이전에 5억일 때 프리미엄을 3천을 줬기 때문에 5억 3천이라는 나만의 원가가 기준이 돼서 그 1천만 원 손해를 본 것이죠.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 옵션이라는 개념이요. 그렇지만 그 1년 후에 입주를 하는데 아파트 그 시세가 5억 4천이 됐어요. 5억 4천이 됐으면은 이분은 1년 전에 3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가 내 것으로 된다는 그러한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옵션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시세가 5억 4천이니까 1천만 원을 벌게 된 것이죠. 프리미엄 3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그래도 1천만 원이라는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그 옵션이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옵션에 대한 개념이 쉽겠다. 여기에 그 어제 기준 그 2022년 5월 20일 마감 후에 그 옵션 행사 가격을 쭉 적어봤습니다. 350 기준으로 그 위쪽에 그 가격대, 아래쪽에 가격대, 행사 가격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 옵션 가격들, 콜옵션 가격, 풋옵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옵션의 프리미엄의 가격,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이란 것, 콜옵션 가격, 풋옵션 가격이라는 게 프리미엄의 가격입니다. 프리미엄을 지수화한 것이고요. 이것을 1포인트가 25만 원이니까 원화로 계산을 하면은 5.44인 경우 136만 원이 되는 것이고 풋옵션 5.89인 경우는 147만 2,5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옵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옵션 이론가 시세표인데요. 옵션 이론가 시세표. 350 등가가 여기죠. 여기에 보면은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우 이렇게 있습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우 이렇게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옵션 가격을 형성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우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네이버에 그 블로그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정프로 해외 선물이라는 분이 아주 자세하게 잘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 자료를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델타란 무엇이냐? 델타. 이 그래프는 감마 그래프를 올려주셨네요. 이 그래프는 이따 감마 때 보시고요. 델타란 무엇이냐? 예,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의 변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라는 것은 기초자산은 그 지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지수 선물의 그 가격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윗돈 얼마 얹혀주는 그 프리미엄이 변화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기초자산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그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실버카이트라는 분이 올려주신 그 블로그가 또 있는데 같이 병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델타는 델타 값은 기초자산에 대한 옵션 가격 변화의 민감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델타 값은 기초자산이 극외가에서 등가로 움직일 때까지 0에서 50%까지 2차 함수처럼 급격히 증가한다. 델타 값은 등가를 지나면서 변곡점을 지나게 되고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외가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등가가 350일 경우에 370, 380, 390 뭐 이런 게 극외가가 되겠네요. 그럼 극외가가 390이라는 그 극외가가 등가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쭉 상승을 하면서 이제 주가지수와 비슷한 위치에 지수선물 자체가 390으로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 390이라는 그 행사 가격이 등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극외가가 등가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쭉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격히 상승한다는 얘기죠. 급격히 상승하다가 등가가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상승의 그 기울기가 다시 서서히 완만해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급격히 상승하고 여기에 이제 그 행사가 자체가 등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등가를 넘어서는 그 넷가격으로 가면서부터는 그 콜옵션의 델타 값 자체는 서서히 그 증가의 속도가 이제 점차 가속도가 줄어든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 상승의 폭이 크게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든가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델타 값 자체도 그 2차 함수처럼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변동성이 더해지죠. 이제 이러면서 50배, 60배까지도 그 하루에 그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옵션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하루에 5, 60배를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또 그 무한 책임을 지다 보니까 5, 60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옵션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매수를 하면은 하루에 5, 60배도 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1년 중에 그렇게 변동성이 큰 장은 1년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라는 얘기죠. 그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행사가가 하나만 차이가 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예를 들어 등가가 350이고 355의 행사가 같은 경우는 옵션 당일날 같은 경우 아침에는 거의 0.01, 0.02 이렇게 되거든요. 그 가격 자체가 그 프리미엄
자체가요. 0.02짜리가 1.0이 된다는 얘기는 50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 선물이 350에서 357 이렇게 정도 올라갈 경우에 그 당일날 아침에 350이었던 지수 선물이 오후 돼가면서 355를 넘어서 356, 357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그 콜옵션의 프리미엄은 0.02가 됐던 프리미엄은 1.0을 넘어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그 50배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루 만에 그렇게 변동성이 큰 날은 그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한두 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행을 노리고 과도하게 옵션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보험료 납부를 하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식으로 그냥 보험료로 다 이제 버리는 돈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과, 극외과에 있는 경우는 그 외과에 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확률이 적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그 책임을 또 매도자가 다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의 등락이 많지 않은 장에서는 옵션 매도, 외과의 옵션을 매도하는 매도자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장이 매일같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고 급격히 움직이는 이러한 장에서는 옵션 매수자가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델타가 등가일 경우 350 경우 델타 콜옵션 델타가 49.91 풋옵션의 델타가 마이너스 50.08입니다. 여기에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이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은 49.91 하고 50.08을 더하면은 100이 됩니다. 1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제일 위에 보죠. 제일 위에 행사가가 317.5 행사가에서 콜옵션의 그 델타 값은 98.72 풋옵션의 델타 값은 마이너스 1.27이 됩니다. 그럼 절대값으로 더하면은 98.72에다가 1.71을 더하면은 1.27을 더하면은 100이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동등한 그 행사가에서 콜옵션 델타 값과 풋옵션 델타 값을 합치면은 100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럼 감마는 무엇이냐? 감마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대한 델타의 변화 정도를 말하는데 감마가 높을수록 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감마는 델타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가 그 감마 그래프인데요. 감마는 델타의 기울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이러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가장 가파른 이 부분이 가장 높게 되는 것이고 완만한 이 출발점과 끝의 부분이 완만하죠. 그 양쪽 끝은 완만한 이 감마 값이 낮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 보면 또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타 값이라는 게 무엇이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옵션 가격의 변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옵션은 만기일에 접근함에 따라 시간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옵션을 시장가치 잠식 상품이라고 한다. 잔존 기간이 짧을수록 만기에 가까울수록 세타는 커진다. 즉 만기에 가까울수록 시간 가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므로 세타는 커진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시간 가치, 간단히 말해서 세타라는 것은 그 시간 가치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그
아파트 그 분양권을 예를 들면은 5억짜리 분양권에 1년 전에 프리미엄이 3천만 원이었었는데 점차 이제 입주일이 가까워졌어요. 입주일이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이 남은 상태에서 아파트 값이 5억에서 변하는 게 거의 없다고 했을 경우에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그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그 프리미엄을 3천만 원을 주고 살 필요가 없겠죠. 한 달만 더 기다리면 한 달 새에 3천만 원이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주고는 안 사고 뭐 한 5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을 받겠다 그러면은 500만 원 정도는 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 그 세타 값입니다. 시간 가치에 대한 그 차이요. 그 다음에 배가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옵션 가격이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변동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불확실성은 시간이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을수록 옵션의 가치는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는 등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한 5억짜리 아파트가 한 달 후에 그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은 내가 줄 필요가 없다. 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입주를 한 달 남겨두고 그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떠한 그 정책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눈 뜨고 나면은 100만 원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올랐다 내렸다 그 소문이 또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소문이 사실이다 하면서 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때는 그러면은 비록 입주가 한 달이 남았지만서도 프리미엄을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속도로 하면은 입주할 때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5천만 원이 뛸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그 신뢰성을 더 갖는 사람은 3천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주겠죠. 그 입주권에 대해서요. 자, 그러한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그 프리미엄의 가치는 커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우는 금리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옵션 가격은 금리 변화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므로 로우의 상대적 중요도는 떨어진다. 로우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해도 되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옵션 가격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 현재가입니다. 5월 20일 어제의 그 옵션에 대한 어제 그 행사가에 대한 그 옵션의 가격입니다. 콜옵션의 가격 이게 풋옵션의 가격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 가격을 각 행사가별로 그 가격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의 변화를 이끄는 그러한 그 요소는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우 이 5가지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가격이 변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제일 큰 요인이 무엇이냐? 그 지수 선물의 가격인 것이죠. 지수 선물 가격이 선물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350의 그 선물 가격이 자고 일어나니까 360으로 변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5.44에 구입한 5.44의 행사가로 5.44에 구입한 이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하겠죠. 이 5.44가 8.0으로 올라가는 뭐 이러한 변화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마라는 것은 그 델타의 그 기울기라고 했기 때문에 감마의 영향은 뭐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타라는 게 그 시간값이라 그랬죠. 아까 만기일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이 옵션의 그 가치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으니까 세타값 자체는 하루만큼 감소가 되겠죠. 옵션 가격에 하루만큼의 그 세타값의 마이너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델타 값 자체가 워낙 커졌다 보니까 그 하루의 세타로 인해 가지고 그 감소되는 그 가치는 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타 값이 하루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세타 값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옵션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소멸을 하는 그러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주의해 보죠. 세타의 절대값은 등가 이길 때 가장 큰 값을 가지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간 가치는 급격히 하락시키기에 옵션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타는 옵션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옵션 매도자가 거의 항상 이기는 게임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그 세타 값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2주, 3주, 4주가 지나면서 옵션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세타 값이 그 프리미엄의 가격을 그 낮추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타 값은 굉장히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라는 것이 변동성이라 그랬죠. 변동성이 하루 만에 360까지 가는데 5일이 걸려서 간 게 아니고 하루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커진 것이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옵션의 가격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실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만, 그래서 그 선물 옵션 시장에 뛰어드실 분들은 충분한 그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 편은 5월 20일 마감 후의 가격입니다. 5월 20일에 지수 350의 그 행사가에 콜옵션 가격이 5.44, 풋옵션의 가격이 5.89인데 6월 7일이 됐는데 지수 선물의 가격이 그대로 350에 있어요. 그러면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그대로 있겠느냐?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델타 값이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그 시간 가치, 세타 값이 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이제 만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치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안 줘도 이틀 후에 프리미엄을 안 줘도 350에 지수 선물을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5.44라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겠죠. 풋옵션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5.89라는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변동성 자체도 없는 것이죠. 한 달 내내 가격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값 자체도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배가값도 그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6월 7일에 가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6월 7일에 가게 되면은 이 행사가 350에 그 콜옵션 가격은 뭐 1 정도 그렇게 내려갈 겁니다. 한 뭐 1.12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풋옵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360짜리 콜옵션 행사가 자체는 거의 뭐 0.3, 0.23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풋옵션의 뭐 340짜리 풋옵션의 행사가 자체도 뭐 0.78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 옵션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매도한 사람은 자, 지금 현재의 가격대가 350인데 자, 우선 콜옵션 매도자를 보죠. 콜옵션 매도자가 자, 누군가가 이 360짜리 행사가를 그 1.61 40만 2,500원을 주고 사겠다. 그렇게 되면은 매도자는 이 돈을 매수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40만 2,500원을 그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도록 마감이 되도록 이 지수가 360까지 안 와요. 360까지 안 오면은 이 사람은 매도자는 이게 다 매도자의 돈이 되는 것이죠. 매수자는 이거는 보험료로 그냥 버린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수가 370까지 가요. 37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360짜리 그 콜을 매수한 사람은 그 포인트가 10포인트가 올라간 것이죠. 그럼 10포인트에 대한 25만원, 10포인트 곱하기 25만원, 2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매도자는 그 10포인트에 대한 가치를 물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10포인트가 250만원이니까 40만 2,500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만기일 때 그 250만원을 매수자에게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게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콜옵션 기준으로 올 때 370의 콜옵션 가치는 0.27, 67,500원 밖에 안 되죠. 350에서 370까지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도 이 어려운 것을 매수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죠. 싸게 판다. 가치 자체가 낮다는 것이죠. 그 등가에 가까울 때는 가치 자체가 높은 것이고요. 풋옵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풋옵션도 여기에 350 기준으로 2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아까 여기는 1.09가 됩니다. 풋옵션은요. 요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똑같은 20포인트 상승과 20포인트 하락인데 콜옵션의 가격은 67,500원 밖에 안 되고 풋옵션의 가격은 27만 2,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시장이 보기에 그래도 같은 20포인트를 올라가는 것보다는 같은 20포인트가 내려가는 게 더 가능성이 많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더 주겠다. 이러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행사 가격 간의 가격 차이라고 적어놨는데 외과 쪽은 그 가격 차이가 0.46에서 0.47까지 떨어지는 그 가격 차이가 0.19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내과 쪽에서는 점점 커지죠. 6.91에서 5.44까지가 1.47 차이가요. 1.471포인트 차이고 345 8.47에서 6.99 차이가 1.56 차이고 점점 커지죠. 2포인트 차이, 2.35포인트 차이. 내과 쪽은 한 포인트의 차이가 그 행사가 2.50이 그 변화에 대한 그 차이가 갈수록 점점 커지고 외과 쪽은 2.5포인트가 올라갈 때마다 그 옵션의 그 가치가 그 줄어드는 그러한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모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경우의 수를 접하다 보면은 그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옵션 매매를 할 경우는 반드시 모의 투자를 통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옵션 매도자일 경우에 옵션 매수자는 그 옵션 가격이 행사가 안 될 경우는 내가 매수한 그 금액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금액만큼만 손실을 보게 되는데 매도자는 그 행사가가 도달했을 경우에 매수자에게 그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매도자는 그 매도를 하면서 증거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0일 경우에 현재가가 콜옵션이 5.44일 경우 콜 매도를 하는 사람은 643만 6,600원이란 금액을 증거금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옵션의 그 가격 자체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변화를 하다 보니까 같은 행사가에서도 날짜에 따라 가지고 그 증거금의 금액 자체가 조금씩 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내일 주문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날짜별로
있는 것입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콜옵션의 외가 360짜리 행사가의 그 한 계약을 매도를 하고 싶으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풋옵션의 외가 340짜리 한 계약을 매도를 하고 싶으면 500만 원의 증가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320의 풋옵션일 경우는 247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식으로 그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320의 풋옵션을 매도할 경우에 320의 풋옵션을 매도할 경우에 247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320의 풋옵션 현재가는 매수를 할 사람은 0.44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11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11만 원 정도를 풋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11만 원 정도를 이제 주고 사는 것이고 320은 종합주가지수로 환산하면 2417.97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여기까지 내려갈 일이 결코 없어. 그러면은 증거금으로 247만 2천 원의 증거금을 맡겨놓고 이 매수한 사람 이 11만 원을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우선적으로 받고 320까지 안 오면은 이 11만 원 이 돈은 내 돈이다. 그 대신 3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뱉어낼게.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370까지 가려면은 2795인데 지수가요. 종합주가 지수가요. 거기까지 안 갈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현재값 0.27입니다. 0.27의 그 옵션 가격 한 6만원, 7만원 선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를 매수하려는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이 6만원, 7만원 정도를 주고 매수를 하면은 그 돈을 내가 먼저 받으면서 그 거래소에는 증거금을 맡겨놔야 된다는 것이죠. 360만 원의 증거금을 맡겨만 놓는 겁니다. 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은 내 돈인 것이죠. 맡겨만 놓는다. 왜냐하면 지수가 370 넘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2800 넘어가고 2850 이렇게 될 경우는 추가되는 그 부분을 매도한 사람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옵션 매수한 아까 6만원 7만원 정도 내고 옵션 매수한 사람에게 그 초과되는 부분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거금이 필요한 것이죠. 370까지 안 오게 되면은 그 6만원 7만원 정도 되는 이 돈은 무조건 매도자의 돈이 되는 것이죠. 그 지수가 2600에서 멈추든 2720에서 멈추든 2750에서 멈추든 무조건 6만 7만원 된 요 돈은 이 매도자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매도자 320에 매도했다는 사람도 종합주가지수가 2600이 되든 2550이 되든 2499가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2417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 받은 돈 매수자가 지불한 그 돈은 내 돈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매도자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옵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은 모의 투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